되게 꿀팁이 뭐냐면 반공제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다 막았어요. 원래 우리가 대출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의 70%를 해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은 5채 35에서 3억 5천 대출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반공제라는 금액을 빼고 해주거든요. 안녕하세요. 1인 가구분들에게 모든 꿀팁을 알려드리는 우주반화자입니다. 제가 딱 1개월 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진 않았겠지만 한 달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 중에 제가 겪은 아무래도 가장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한 일이 뭐냐면 드디어 지방의 상승장에 잘못 투자했었던 물건들을 싹 정리를 이제 했는데요. 저도 1주택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영상 제목처럼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킨 것도 있어요. 제가 거시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개인 직장인 투자자로서 늘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급함에 집을 사는 것 같다. 진짜 조심해서 사야 되고 너무 오른 건 절대 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을 줄져서 올렸었거든요. 이제는 남은 3개월 동안에는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내년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니면 다시 상승장이 시작했던 그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뭐 지표를 보고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현장 분위기라든지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경제라는 게 사람들이 지표를 보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되게 크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제책 특강을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본인도 맨날 지표를 분석하고 이제 거시 경제 전망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몸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프라인 자리니까 지표와 사람들의 움직이는 행동과는 항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2018년부터 경제 공부와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말이 어떤 책보다 되게 저한테 영향을 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특히나 더 막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말이 돼?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또 소위 전문가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빨리 체감하신 분들이 실질적 부는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시기가 되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되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1인 가구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을 해볼게요. 일단 아파트가 오르는 데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보통은 준신축 가격이 오르고요. 그 지역의 대장이라고 하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분양권에 피가 붙기 시작하고 청약 경쟁률이 세지고요. 그리고 입주권에 피가 붙기 시작하고요. 한 10년째, 15년째 되는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르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파트 가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상승장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옛날에는 신축이 되게 오르면 구축까지 같이 따라 오르고 이제 모든 자산이 같이 오르는 그런 추세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확실히 딱 신축과 준신축, 분양권 이제 이런 것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고점을 회복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신축 아파트 기준이고요.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는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 매도한 것도 결국엔 다 구축 아파트예요. 심지어는 뭐 창피한 말일 수도 있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저한테는 차라리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다른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든 아니면은 더 투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재개발이나 입주권 위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예전처럼 절대 구축 아파트는 사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팔 때 힘들다는 것도 알았고 손해보고 팔았기 때문에 1인 가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 많이 오르는 매물은 쳐다보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축 아파트 몰려있는 구축 아파트를 막 매수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안 올랐다고 해서 이제 매수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선호도는 갈수록 다 신축에 몰려있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예전 같은 모습을 상상을 하고 이게 올랐으니까 갭매우기 식으로 그런 식의 방향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분양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애 최초 보금자리 대출, 보금자리 대출은 1주택자까지도 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 금액의 기준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 만 30세 이상 세대주만 가능하잖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금자리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자산 기준도 없고 나이에 대한 기준도 없고 6억 이하 아파트면 되고요. 대신 연소득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연봉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인 가구 분들한테는 디딤돌 6억 이하의 서울에서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인천까지 넘어가면 아직까지는 6억 이하의 집을 살 수 있는 분양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분양권 상태에서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먼저 매수하고 나서 잔금 대출할 때 보금자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출 한도는 그 다음에 3억 6천,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4억 2천까지 나오는데 이 기준은 LTV 70% 했을 때고요. 생애 최초일 때 4억 2천까지 늘어나는 이유는 80%까지 해주기 때문이에요. 되게 꿀팁이 뭐냐면 반공제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다 막았어요. 원래 우리가 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금액에 70%를 해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은 5채 35에서 3억 5천 대출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반공제라는 금액을 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은 빼고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요건들이 보통 은행에서 보증을 받고 그 반공제를 안 하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다 막았는데 보금자리에서는 이제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까지 다 대출 나온다는 거예요. 6억의 집이라면은. 대출 기간은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50년 만기, 40년 만기 다 중단한 상태거든요. 생애 최초가 아니라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해당이 되면은 대출 기간을 무려 50년까지 여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30년까지는 누구나 다 되고요. 40년까지는 만 39세 이하이거나 그리고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 만기 50년까지 되는 거는 만 34세부터 만 39세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또 50년까지 그래서 이거를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만기 30년으로 해서 3억 6천을 빌린다고 하면은 월 183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만기 40년으로 해서 3억 6천을 이자 4.5% 빌리면 월 162만 원이 나가요. 근데 이 돈 내고 실거주하기 빡빡하잖아요. 제가 1인 가구분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방법은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하고 달리 좋은 점이 뭐냐면 디딤돌은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1년을. 근데 보금자리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그나마 지금 내년이 되면은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6억에 해당하는 집 자체가 되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정책 자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의 아파트들은 항상 가격 방어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는 항상 금융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지원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해당하는 집들이 갈수록 서울 안에서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좀 공부를 해서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6억 이하 해당하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찾든지 아니면 서울 내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하거나 추진이 되고 있는 아파트 중에 그래도 좀 분담금이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보금자리 대출에 맞는 집을 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1인 가구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때 세 가지를 꼭 따져보셔야 된다. 일단은 평범한 사람들 기준에서는 보금자리 대출에 해당하는 집을 사는 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좀 많은 혜택이 있어서
일반 시중은행에 사는 것보다는 보금자리 대출 받아 사는 게 그래도 뭐 80%까지 대출도 해주기도 하고 금리도 고정금리로 쭉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중은행은 5종 고정금리에 뭐 이제 계속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번 고정 선택하면 계속 고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반공제도 여전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위치만 보면 안 되고 상품성이나 재건축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꼼꼼히 따져서 집을 매매를 해야 된다. 절대 위치만 보고 그냥 가격에 맞는다고 절대 사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경기 침체가 올 예정이다.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정책금융에 해당하는 그런 집의 방향과 침체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완전히 이쪽에 영향을 다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누구나 어디에.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집은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왜냐면 사용가치보다 항상 매매 가격이 월등하게 그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가격이 그래서 오히려 더 나중에 침체가 왔을 때는 사람들의 욕망이 사르르르 다 갑자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 가격의 흐름들을 예전에 경기 위기가 왔을 때 가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반드시 너무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책 자금에 그 해당하는지 내가 대상에 그다음에 그 집값은 거기에 해당하는지 내가 월 이자는 부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보금자리 대출은 실거주는 없기 때문에 이걸 세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놓고 지금은 또 전세자금 대출은 소유권 이전이 변경됐을 때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니까 갭 끼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월세는 놔도 되잖아요. 월세는 전세자금 대출 안 받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월세를 좀 충당을 해가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해는 그 방법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1인 가구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